자, 이번 시간에는 구문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구문 분석에서는 첫 번째 구문 분석의 개요를 설명할 것이고, 이때 구문 분석의 전체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구문 분석에는 크게 하향식 구문 분석과 상향식 구문 분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향식 구문 분석에서는 first와 follow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 거고, 그다음에 재기적 하강 구문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향식 구문 분석에서는 이동 감축 구문 분석을 설명을 하고, 연산자 순위 구문 분석도 설명을 하며 LR 구문 분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LR에서는 주로 심플 LR에 대한 구문 분석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모호한 문법의 사용과 에러 처리 루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문 분석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문 분석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계속 설명했던 대로 주어진 입력이 올바른 프로그램인가를 검사하고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구성하는 과정으로서 결국은 스캐너에 의해서 생성된 토큰을 입력으로 받아 주어진 문법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문법에 맞으면 파스 추리를 생성하고 맞지 않으면 에러를 내는 단계가 구문 분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구문 분석을 담당하는 도구를 구문 분석기 혹은 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보면 소스 프로그램, 원시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어휘 분석기가 어휘 분석을 해서 토큰 스트림을 출력으로 내보내며 구문 분석기는 토큰 스트림을 출력으로 입력으로 받아서 맞으면 파스 추리를 내보내는 것이 구문 분석기의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구문 분석 방법은 파스 추리를 어떤 순서로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하향식 구문 분석과 상향식 구문 분석입니다. 하향식 구문 분석은 파스 추리를 입력 문자를 한 번에 한 개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검사하면서 루트 노드에서 시작해서 터미널 노드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하향식 구문 분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스 추리를 만들 때 루트 노드로부터 터미널 노드로 만들어가는 방법이고요. 즉 하향식 구문 분석은 시작기호 S로부터 문법의 규칙을 적용하여 자단 유도에 의해 주어진 문장 W를 찾아가는 방법이고, 하향식 구문 분석의 경우 자단 유도에 의한 좌파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S 스타트 심볼로부터 유도를 통해서 문장까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하향식 구문 분석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상향식 구문 분석은 입력 문자를 한 번에 한 개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검사하면서 터미널 노드에서 시작해서 루트 노드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향식 구문 분석은 터미널 노드에서 리듀스를 통해서 루트 노드까지를 만들어가는 방법으로서, 상향식 구문 분석은 입력된 문장 W에서 시작하여 감축, 리듀스에 의해서 시작교를 S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우단 유도의 역순이 됩니다. 그래서 우단 유도의 역순은 우파스를 생성하는 것이고요. 상향식 구문 분석의 경우 우단 유도의 역순에 의한 우파스가 생성이 됩니다. 이때 감축이라는 것은 리듀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문장 형태에서 특정한 생성 규칙의 라이트 핸드 사이드를 찾아서 레프트 핸드 사이드로 바꾸는 것을 얘기합니다. 생성 규칙이 있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문장 형태를 왼쪽에 있는 문장 형태로 바꾸는 것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유도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문장 형태를 오른쪽에 있는 문장 형태로 유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향식에서는 문장 W로부터 리듀스를 통해서 스타트 심볼을 찾아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스 추리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는 루트 노드로부터 터미널 노드로, 또 상향식은 터미널 노드로부터 루트 노드를 만들어 가는 방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구문 분석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상향식하고 하향식 구문 분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향식 구문 분석이라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에는 설명하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만들기도 간단하고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하향식 구문 분석은 백트래킹이라는 문제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반면에 상향식 구문 분석은 만들기는 하향식 구문 분석보다는 어렵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효율이 좋은 방법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향식 구문 분석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상향식 구문 분석에서는 초창기 컴파일러들은 산수식에 대한 구문 분석부터 시작을 했고 제일 첫 번째 나온 하이레벨 랭귀지 컴파일러로서는 포츄란 컴파일러가 되겠습니다. 이 포츄란 컴파일러에서는 산수식에 괄호를 붙여서 산수식 처리를 했으나 괄호가 많아서 오히려 검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1960년대에는 스택을 이용한 파싱표를 사용을 하였고 63년도에는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한 구문 분석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고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상형식 구문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LR 구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LR 구문 분석 방법에는 심플 LR, 캐노니컬 LR, LALR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하고요. 현재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LALR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ALR 방법에 대한 파싱표를 구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주로 심플 LR에 대한 파싱표를 구성하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하향식 구문 분석은 대표적인 방법이 재계적 하강 구문 분석 방법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방법은 백트래킹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향식 구문 분석 방법의 일반적인 방법은 LL 파싱이라고 얘기를 하며 일반적이긴 하나 우리가 일반적인 문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역추적, 백트래킹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리 탐색에서 비결정적 처리를 위한 탐색에 실패했을 경우에 새로운 탐색을 해야 하는 분기점까지 탐색 과정을 되돌려 탐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한 입력 신보를 여러 번 반복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향식 구문 분석에서는 루트 노드로부터 차일드 노드를 찾아가는데 차일드 노드가 맞지 않았을 경우에 다시 그의 페어런트 노드를 계속 역으로 찾아가서 그런 페어런트 노드로부터 다시 탐색을 하는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향식 구문 분석은 시작 기호로부터 생성규칙의 자단 지도만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구현이 간단하여 학습할 때는 자주 사용하지만 역추적 문제 때문에 상업적인 용도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하향식 구문 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라고 가정합니다. 첫 번째로 시작 기호에서 생성규칙을 적용하고요. 이때 생성규칙이 여러 개 존재하면 첫 번째 생성규칙을 적용합니다. 생성규칙을 적용할 때마다 부분 파스 추리를 구성해 갑니다. 자, 이때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요. 생성규칙이 여러 개 존재했을 때 그럼 어떤 생성규칙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될까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첫 번째 생성규칙부터 적용한다는 뜻이고요. 자, 이 첫 번째 생성규칙부터 적용을 해서 계속 유도를 해나가는데 유도를 해나갔더니 내가 요구하는 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한 백트래킹, 역추적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 번에 유도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부분 파스트를 계속 구성해 나가서 모든 문장에 맞게 되면 마지막에 만들어진 파스트리를 출력으로 내보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성된 문장 형태의 문자열과 입력 기호를 차례로 비교하고요. 만약 유도된 문자열과 입력 기호가 같으면 계속 비교해 나갈 수 있고 비교한 두 기호가 같지 않으면 생성규칙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현재 적용된 생성규칙을 제거하고 다른 생성규칙을 적용합니다. 이때 입력 기호의 위치는 제거한 생성규칙에서 보았던 기호의 개수만큼 뒤로 이동하는데 이를 역추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다가 더 이상 적용할 생성규칙이 없으면 주어진 문장을 주어진 문법에 올바르지 않은 문장으로 인식하고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만약 생성된 문자열이 주어진 문자열과 일치하면 올바른 문장으로 인식하고 파스치를 출력으로 내보냅니다.
지금 설명한 것을 일반적인 하향식 구문 분석의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이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예제를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문법이 주어져 있을 때 하향식 구문 분석으로 다음 문법에 대한 문자열 C, A, B, D, D가 문법에 맞는 문장인지 검사하고 자단 유도가 적용될 때마다 파수치를 구성해 보자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스타트 심볼로부터 출발해서 이 문장을 유도해내는 과정까지가 바로 하향식 구문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스타트 심볼 S로부터 유도를 하려고 봤더니 C, D, D가 있습니다. S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첫 번째 1번 생성 규칙에서 S 대신에 C, large D, small d를 유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파스트리를 생성하면 바로 왼쪽에 있는 노드가 페어런트 노드로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노드가 차일드 노드로 가는데 이놈은 스타트 심볼이기 때문에 루트 노드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노드 밑에 스몰 c, 라지 d, 스몰 d가 붙습니다. 자, 유도를 하고 봤더니 첫 번째 터미널 심볼인 C가 생성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 입력 문자열 중에 첫 번째가 C인지를 체크합니다. 했더니 C가 마저 떨어졌고요. 두 번째 문자열을 봤더니 아직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자열 문자를 생성하기 위해서 D로부터 유도를 합니다. 자, 이때 D를 유도하려고 봤더니 두 개의 생성 규칙 2번과 3번이 존재합니다. 자, 아까 규칙에 의하면 어떤 것이 더 맞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2번부터 적용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를 A로 유도를 합니다. 자, 유도를 하면 파스트리는 이 D 밑에 A가 터미널 노드로 차일드 노드로 붙겠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러고 봤더니 두 번째 터미널 심볼인 스몰 a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터미널 심볼이 A인지를 확인했더니 맞아 떨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심볼이 터미널 심볼이 나타나서 D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D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안 맞으니까 뭐가 이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계속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뒤로 돌아가서 다시 검색하는 백트랙 과정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자, 백트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D를 다른 생성 기초로 대입하는 방법이 있겠죠. 만약에 S가 두 개가 있었다라고 하면 D를 할 건지 S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고요. 지금은 D밖에 없기 때문에 D 생성 규칙 아까 2번을 적용했더니 맞지 않다고 하니까 이번에 3번을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3번을 다시 적용하면 이 상태에서 다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파스츄리를 요만큼 만들었다가 이 파스츄리를 이제 없애는 거죠. 없애고 다시 이 상태에서 D에 차일드로서 A, E를 매달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바로 이런 파스츄리가 생성이 됐고 다시 아까 입력 기호는 이 상태니까 C만 맞아 있는 상태죠. 두 번째 입력 기호 A가 되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A가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터미널 심볼인지 봤더니 아니라서 다시 E를 유도를 합니다. 자, E를 유도하려고 봤더니 또 두 가지 생성 규칙이 존재합니다. 지금 두 가지씩밖에 없는데 만약에 일반적인 생성 규칙이라고 하면 여기에 여러 개의 생성 규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복잡해진 백트래킹이 발생한다는 뜻이 되겠죠. 어쨌든 4번 생성 규칙을 먼저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2의 4번 생성 규칙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B가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요 상태가 될 테고요. 자, A까지는 맞았고 세 번째 심볼을 찾습니다. 세 번째 심볼은 찾았더니 B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까는 세 번째 심볼에서 맞지 않았었고요. 지금은 세 번째 심볼이 B라는 건 맞았고요. 네 번째 심볼을 찾았더니 네 번째 심볼이 B인 줄 알았더니 D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맞지 않았네요. 자, 그래서 다시 백트래킹을 또 시도합니다. 자, 지금도 2로부터 생성되는 생성 규칙 두 개였는데 앞에 있는 생성 규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 추리를 파스 추리를 없애고
새로운 생성규칙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5번의 생성규칙을 적용하고 5번의 생성규칙을 적용했더니 다시 이런 상태가 될 테고요.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 심볼부터 적용하는 거죠. 세 번째 B인지 아까 확인했지만 기억하지 못하니까 다시 적용하고요. 네 번째 D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D가 되는지 확인해 봤더니 맞고요. 마지막에 다시 D가 왔죠. 마지막에 D가 와서 맞는 문장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맞는 문장을 알아냈으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C, A, B, D, D라는 걸 생성한 거죠. 그러면 주어진 문장 C, A, B, D, D라는 문장은 주어진 문법에 맞는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마지막에 만들어진 이 파스츄리를 출력해 주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방법이 바로 하향식 구문 분석의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했더니 백트래킹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방법이 그 뒤에 나타나는데 입력을 먼저 읽어보는 것입니다. 아까는 입력을 읽지 않고 유도를 했고 그런 다음에 입력하고 비교를 했고요. 입력 중에 첫 번째 글자를 한자를 읽습니다. C라는 걸 알아낸 다음에 스타트 심볼로부터 C가 생성되는 놈을 먼저 찾겠다는 뜻입니다. 아까는 뭐 어쨌든 간에 스타트 심볼로부터는 요 생성 규칙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C도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바로 이놈으로 유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상태에서 두 번째가 A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럼 D로부터 유도할 때 첫 번째 심볼이 A라는 것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생성규칙 2번, 3번을 봤더니 둘 다 첫 번째 심볼이 A죠. 그래서 이때는 아무 효과 없이 아까처럼 2번을 적용했다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내고 백트래킹하고 다시 이걸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CA까지는 알아낸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입력을 먼저 읽었더니 B라는 거 알아내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교롭게 라지 1호부터 유도되는 것은 B가 똑같이 유도되기 때문에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번을 먼저 적용하고 백트래킹해서 5번을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 이 그램마에서는 아까처럼 한자를 읽고 나서 우리가 유도를 했을 때 그렇게 효과를 보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먼저 읽고 나서 유도를 하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향식 구문 분석은 스타트 심볼로부터 루트 노드로 출발해서 결국은 모든 노드가 터미널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파스츄리를 생성을 했죠. 이와 같은 파스츄리를 생성하는 방법이 바로 탑다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역추적 없이 좌단 유도를 통해서 유도해 보면 바로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 여러 번 했던 좌단 유도를 해보면 S는 C, 라지 D, 스몰 D로 하고 이때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A, E로 유도를 하며 라지는 B, D로 유도를 한다고 하면 바로 이와 같이 유도를 할 수 있겠고요. 이놈에 의하면 결국은 좌파수는 1, 3, 5가 되겠죠. 결과는 결국은 1, 3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사이 아까처럼 백트래킹이 많이 발생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생성규칙이 잘못 적용되어 주어진 문자를 생성할 수 없으면 그 생성규칙에서 보았던 문자를 다시 검조하기 위해 입력으로 보내며 다른 생성규칙을 가지고 유도를 시도했고요. 이와 같은 과정을 역추적이라고 하고 즉 역추적이란 추리 탐색에서 비결정적 처리를 위한 탐색이 실패했을 경우 새로운 탐색을 해야 하는 분기점까지 탐색 과정을 되돌려 탐색을 진행한 것이고 이러한 역추적은 한 입력교를 여러 번 반복해서 검증하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많이 소요되어 하향식 구문 분석은 실질적인 컴파일러의 구문 분석 알고리즘으로는 사용하기 부적당하다는 뜻이었고요. 따라서 이제 하향식 구문 분석에서는 역추적을 하지 않고 결정적으로 구문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는 것이 관점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방법을 찾아냈고요.
자, 그래서 역추적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더니 하형식 구문분석에서 문법에 어떤 제약적인 조건을 붙여서 결정적인 구문분석이 가능한데 이런 제약 조건을 우리는 LL 컨디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LL 컨디션을 만족하는 문법을 우리는 LL 그램마라고 얘기를 하고 LL 그램마를 가지고 하형식 구문분석기를 만들어서 구문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얘기했던 백트래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LL 컨디션을 만족하는 그램마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램마들 중에 LL 컨디션을 만족하는 그램마는 그렇게 넓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그램마에 지금 얘기한 LL 방법을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향식 구문분석에서는 백트래킹이 발생하고 백트래킹이 발생하지 않는 LL 컨디션을 반드시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LL 방법은 주어진 문자열과 같은 문장을 생성하기 위해 현재 입력 기호를 보고 적용될 생성 규칙을 결정적으로 선택하여 유도하고 그리고 현재 입력 기호와 생성된 터미널 기호가 같지 않으면 주어진 문장을 틀린 문장으로 간주하고요. 이런 LL 컨디션은 유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장 형태에서 non 터미널을 대체하는 생성 규칙을 결정적으로 선택하기 위한 first와 follow를 이용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first하고 follow를 이용해서 이것들은 그 상향식에서도 또한 우리가 그 파싱 테이블을 만들 때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irst하고 follow는 하향식을 하든 상향식을 하든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얘기고 그 first follow를 안 다음에 LL 컨디션도 설명할 수 있고 또한 뒤에서 설명하는 상향식에서도 우리는 파싱 테이블을 만들 때 이것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first하고 follow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의 6.1을 보면 first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first라는 것은 여기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데 어떤 non-terminal 심볼에 대한 first입니다. 즉 non-terminal 심볼 A에 대한 first라는 것은 A로부터 유도돼서 첫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터미널 심볼들의 집합입니다. 어떤 non-terminal A로부터 유도돼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터미널 심볼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first A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A로부터 유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제로 데리베이션을 했더니 B 베타가 나타나면 바로 B라는 놈은 A로부터 첫 번째에 나타난 터미널 심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스몰 b는 large A의 first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제 6.1을 보시면 first를 구하는 간단한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문법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non-terminal 심볼에 대한 first를 구하는 거니까 이 non-terminal 심볼은 S, C,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에 대한 first, C에 대한 first, D에 대한 first를 구하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한번 구해보면 S에 대한 first를 구해보라고 하면 S로부터 유도해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터미널 심볼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S로부터 유도할 수 있는 건 C나 D니까 C부터 유도를 한번 해보면 C를 먼저 한번 유도했고요. 요 C로 갔더니 첫 번째 스몰 a, 라지 C로 유도할 수 있죠. 그러면 바로 요놈 A에서 first S에는 스몰 a가 해당이 되겠죠. 자, 요 C에서 다시 요 놈으로 유도할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로 나타난 터미널 심볼은 또 B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놈으로부터는 first S는 B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C로부터는 다 해봤고요. D로부터를 해보려고 봤더니 D로부터 요 놈을 적용해 보면 스몰 c가 바로 또 first가 가능하죠. 바로 이놈에 의해서 C도 first가 됐고요. 요 놈을 적용하면 D도 first가 가능하죠. 그래서 S의 first에는 small a, small b, small c, small d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irst S에는 A, B, C, D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large C에 대한 first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뒤에 설명이 있는데 같은 방법, 요 놈으로부터 유도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유도를 하면 스몰 a가 가능하고요. 또 C에 대한 퍼스트는 B도 가능하죠.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퍼스트 C에는 A하고 B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바로 요 얘기고 A, B가 될 테고요. 자, 이번에는 퍼스트, D에 대한 퍼스트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이놈으로부터 유도하라니까 C, D가 해당이 되겠죠.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C, D가 돼서 non-terminal 심볼 S, C, D에 대한 퍼스트를 다 구해봤고요. S는 A, B, C, D, C는 A, B, D는 C, D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같은 방법으로 퍼스트를 한번 또 구하겠습니다. 요 그램마가 나타나 있는데 이 그램마는 우리 이제 앞에서 했던 앰비규어스하고 관계 있는 그램마입니다. 이 그램마는 앰비규어스한 그램마를 언앰비규어스한 그램마로 바꾼 내용이 되겠고요. 뒤에 가서 또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그램마가 주어져 있을 때 이 그램마로부터 퍼스트를 구하라고 하면 non-terminal 심볼은 E-T, T-F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퍼스트를 구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라지에 대한 퍼스트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라지로부터 유도를 하면 T-로 유도할 수 있죠. 자, T로부터 유도를 한번 해봤더니 T는 FT-로 유도할 수 있고요. 다시 여기 있는 F를 유도해 봤더니 F는 괄호 열고 2, 괄호 닫고 2가 되니까 바로 이렇게 되죠. 이놈으로부터 라지에 대한 퍼스트는 괄호 열고가 해당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오다가 마지막에 그 F를 ID로 유도를 시키면 바로 이렇게 바뀔 테고요. 그러면 E의 퍼스트에는 ID가 해당이 되겠죠. 자, 다른 것을 적용해 볼 수 있나 봤더니 라지로부터 T를 유도했고 아까 T는 요놈이요 그냥요. 요 F로부터는 요놈밖에 없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봤더니 라지에 대한 퍼스트는 괄호 열고 id가 해당이 됐고요. 자, 두 번째 2-에 대한 퍼스트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 여기 바로 플러스가 하나 있네요. 그죠? 그래서 2-에 대한 퍼스트는 이놈으로부터 플러스가 해당이 될 테고요. 자, 여기에 보면 2-으로부터는 문제가 empty string이 유도가 됩니다. 바로 empty string도 터미널 심볼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empty string도 2-의 first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의 first는 플러스하고 empty string이 되겠고요. 세 번째, 이제 t에 대한 first를 구하는 거겠죠. t에 대한 first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구하면 됩니다. ft-고 아까 f로부터는 괄호 열고 id가 생성이 됐었죠. 그래서 first t에는 괄호 열고 id가 해당이 될 테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t-에 대한 first를 구해보면 이번에는 곱하기 empty string이 해당이 되겠죠. 자, 곱하기 empty string이 바로 first t-가 되겠습니다. first f를 구해보면 f는 이놈으로부터 괄호 열고 id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first f에는 괄호 열고 id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 모든 non-terminal 심볼에 대한 first를 정리해보면 first e는 괄호 열고 id, e-는 플러스 empty string, t는 괄호 열고 id, t-는 곱하기 empty string, f는 괄호 열고 id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하니까 first를 우리는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상에서 저놈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설명했던 방법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따라가서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first를 구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한 다음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뉴러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건 뉴러블하다는 것은 non-terminal 심볼 A가 empty string을 유도할 수 있으면 A를 우리는 뉴러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empty string을 유도할 수 있다는 뜻은 A로부터 제로 모드 데리베이션 했더니 empty string이 생성되더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만족하면
A라는 심볼은 뉴러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뉴러블하다는 뜻은 A로부터 유도했더니 A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자, 예제 6.4를 보면 뉴러블한지 아닌지를 체크해 달래요. 그래서 라지는 뉴러블한가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2로부터 앞에 있는 문법에서 2로부터 유도를 해서 이놈이 이 empty string을 생성하냐고 물어봤어요. 자, 앞에부터 2로부터 유도를 해보면 이 t는 ft-였고 f는 바로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뉴러블하지 않습니다. 이놈을 생성하니까 바로 이놈이 나타나는 거죠. empty string이 아니기 때문에 뉴러블하지 않고요. 자, 두 번째로 링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링썸은 첫 번째 이런 표시를 이제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A 안에 empty string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A 안에 empty string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A하고 B의 링썸은 A가 됩니다. 그러니까 링썸을 구하라고 할 때 이 A 안에 empty string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는데 empty string이 없으면 empty string이 있지 않으면 A 링썸 B는 A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A 안에 empty string을 포함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A 링썸 B를 구하라고 하면 이때는 A 빼기 empty string A 빼기 empty string에다가 유니온 B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empty string을 제외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유니온 B가 바로 A 링썸 B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에 first를 계산해 볼 수 있는데 first A1, A2, AN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생성 규칙에 있는 요 A1부터 AN을 나타냅니다. 이것들이 first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first A1 링썸, first A2 링썸, first AN까지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지금 다 링썸으로 표시를 했고요. 이 링썸의 연산은 어떻게 하느냐? 앞에부터 first A1 안에 empty string이 포함되어 있으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링썸은 first A1 empty string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놈은 first A1만이 전체의 결과값이고요. 만약에 first A1 안에 empty string이 포함되어 있으면 첫 번째 first A1에서 마이너스 empty string을 해야 되고요. 유니온 이번에는 first A2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때도 first A2를 했더니 first A2 안에 empty string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first A2까지가 기고요. 만약에 empty string을 포함하고 있다면 다시 first A2만 해서 empty string 유니온 first A3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 first AN까지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에 심볼들 중에 우리가 empty string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내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결국은 empty string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링썸에서 다음 것들에 의해서 유도되는 심볼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이 얘기는 어떤 뜻이냐? 어떤 문자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터미널 심볼을 찾으라고 하면 만약에 A1이 뉴러블한 심볼이라고 하면 이때는 얘가 empty string이 되니까 A2로부터 생성되는 터미널 심볼을 찾아도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 얘기가 바로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first x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first x를 계산하는 방법은 만약 x가 하나의 non-terminal 심볼이면 x라는 놈은 first x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터미널 심볼이면 first x는 x가 되고요. 만약 x가 하나의 non-terminal 기호이고 x가 non-terminal이니까 이런 치환 규칙, 생성 규칙을 갖는다라고 하면 터미널 기호인 small a가 바로 first x 안에 포함되겠죠. x가 non-terminal 심볼이고 그러면 생성 규칙이 이렇게 돼야 될 테고요. 이놈으로부터 유도되는 거니까 small a가 첫 번째로 유도될 수 있으니까 바로 small a는 first x에 속한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 만약 x가 empty string으로 가는 생성 규칙이 존재하면 empty string도 아까 first x에 속해야 되고요.
만약 x가 y1, y2, yk 생성규칙 존재하면 이때 first u x라는 놈을 어떻게 하느냐? first exit까지 구한 first x에다가 union first y1부터 yk이고 이 놈은 앞에서 했던 대로 first y1 링썸, first y2 링썸, first yk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규칙을 이용하면 우리는 first를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예제 6.3의 그래머를 가지고 이번에 first x를 구하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방법은 바로 2번 규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성 규칙 중에 첫 번째로 터미널 심볼이 나타나는지 있는 놈을 찾는 겁니다. 자, 일단 아까처럼 우리가 이놈에 대해서 first를 구하라고 하면 E, E-T, T-F는 모두 다 첫 번째는 공집합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이렇게 공집합의 형태에서 이제 뭘 찾느냐? 2번 생성 규칙만 적용하래요. 바로 터미널 심볼이 오른쪽에 있는 놈이에요. 봤더니 얘는 오른쪽에 터미널 심볼이 없고요. 2- 갔더니 바로 터미널 심볼이 있죠. 도하기를 찾았고요. empty string을 찾았고요. 그래서 여기엔 지금 empty string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2번만 적용한다라고 하면 도하기가 2-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없고요. 여기에 봤더니 곱하기가 있죠. T-에는 곱하기를 넣으면 되고요. 여기요. 마지막에 F에는 괄호 열고 id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이 채워졌습니다. 자, 2번 규칙을 적용했고 먼저요. 3번 규칙을 왜냐하면 1번 규칙은 그러니까 연산할 때나 필요하지 이거 먼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규칙을 적용합니다. 3번 규칙도 1번 규칙을 적용한 다음에 오른쪽에 empty string이 있느냐를 찾는 거죠. 아까 찾아봤더니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죠. E-T-에 empty string을 추가해요. 그러면 E-T-에 empty string을 추가했더니 바로 이 형태가 됐고요. 요까지가 바로 3번까지를 적용한 것이 되겠죠. 자, 이제 가장 복잡한 4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을 계산하면서 1번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4번을 적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생성 규칙을 봅니다. E는 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생성 규칙에서 어떻게 썼느냐? X는 Y1, Y2, YK가 있으면 first X는 이제까지 구한 first X union 이놈이라고 얘기를 했죠. 똑같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first E가 되는 것은 이제까지 구한 first E에다가 union first TE-가 되겠죠. 이 TE-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first T, 링썸, first E-가 될 테고요. 자, first T를 지금 가봤더니 first T에는 지금 계산한 거 봤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자, empty string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렵을 하지 않습니다. empty string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거의 연산은 first T만 되는 거죠. 아까 링썸의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계산할 수 있고요. 아직까지 마지막 이놈이 뭔지 이놈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생성 규칙인 T로부터 T는 FT-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first union, first FT-입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놈이 있고요. first FL을 봤더니 first FL은 empty string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놈이 됐고요. 자, 그런데 이미 first FL은 F를 이미 계산할 수 있었죠. 괄호 열고 id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괄호 열고 id고 first T에는 아직까지 공집합이었으니까 합하면 괄호 열고 id를 계산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놈은 지금 first T가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계산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first T가 계산이 되면 바로 이놈도 계산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므로 이제 first E도 마찬가지로 괄호 열고 id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E-T-가 있는데 E-T-들은 생성 규칙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첫 번째 있는 이런 터미널 심볼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더 이상은 퍼스트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요까지가 전체의 결과값이고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손으로 계산한 6.3의 결과하고 똑같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퍼스트를 계산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팔로우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팔로우는 아까 퍼스트라는 것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떤 non-terminal 심볼로부터 유도돼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터미널 심볼들의 집합을 계산하라고 한 것이고요. follow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follow라는 것은 어떤 non-terminal 심볼 A의 follow라는 것은 어떤 문장 형태에서 non-terminal 심볼 A 다음에 나오는 터미널 심볼들의 집합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문장 형태가 있었는데 그 중에 A라는 심볼이 있었고 요거 다음에 나타나는 터미널 심볼이에요. first는 왼쪽에 있는 심볼로부터 유도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스타트 심볼로부터 제로 모 데리베이션 했더니 이와 같은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때 follow A를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follow A요. 그럼 이 뜻은 뭐냐? A 다음에 나타나는 문자들 중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터미널 심볼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small a가 바로 그런 심볼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A가 여기 있는 대로 스타트 심볼이라고 하면 A가 스타트 심볼이라고 하면 바로 달러라는 것이 follow A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스타트 심볼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력 문자일의 끝을 나타내는 것이 달러이기 때문에 스타트 심볼 다음에는 달러가 follo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얘기했던 대로 A하고 달러를 계산한 것이고요. 자, 이것도 이제 앞의 예제처럼 손으로 먼저 한번 구해보고 알고리즘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follow를 한번 구해보라고 하면 앞에 있는 예제 똑같은 예제입니다. 그 예제를 가지고 follow를 구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생성규칙을 부여하고요. 여기 있는 대로 이와 같이 생성규칙을 부여했고 자, 먼저 follow 2를 구해야 되니까 이겁니다. 자, follow 2를 구해야 되는데 이건 이놈으로부터는 first밖에 안 되죠. 오른쪽에 large 2가 있는 놈을 찾아야 됩니다. large 2를 찾아봤더니 여기에 있네요. 그죠? 자, 이 2의 follow를 찾았더니 이 다음에 나타나는 터미널 심볼이 뭐가 있냐? 괄호 닫고가 바로 있네요. 그래서 follow 2에는 괄호 닫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large 2를 봤더니 large 2가 무슨 심볼이냐? 바로 스타트 심볼이었습니다. 스타트 심볼이니까 달러를 follow 2에다가 추가시켜주면 되겠습니다. follow 2를 찾았고요. 자, 두 번째로 follow 2-를 찾아야 됩니다. follow 2-를 찾으려고 봤더니 2-가 첫 번째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자, 2-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 다시에 나타나는 터미널 심볼이란 건 뭘까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놈은 이 다시 다음에 나타난다는 뜻은 2가 T-를 나타나는 것이니까 이 다음에 나타나는 심볼하고 똑같죠. 이 다음에 나타나는 터미널 심볼이 바로 2의 follow였죠. 그것이니까 2-의 follow도 뭘 포함해야 되느냐? 2의 follow를 포함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더 이상 2-에 대한 follow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를 다시 가서 보면 요 놈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2에 대한 follow를 찾았고 또 오른쪽에서 2-를 찾으면 여기에 또 있긴 합니다. 요 놈의 follow는 누가 되느냐? 2-의 follow가 되니까 이 결국은 자기 자신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follow 2가 follow 2-에 포함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follow 2는 이미 계산을 했죠. 그래서 follow 2-는 follow 2하고 같아진다라고 할 수 있고 결국 달러 괄호 닫고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팔로우 t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팔로우 t를 찾으라고 하면 여기에 첫 번째 있죠? 자, 팔로우 t를 찾으라고 하면 t 다음이니까 바로 이 다시로부터 나타나는 유도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로 터미널 심볼이 바로 t의 팔로우가 되겠죠. 그죠? 이 다시로부터 유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여기 있죠? 지금 이 다시로부터 유도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터미널 심볼이니까 어떤 걸 찾느냐? 이 다시에 대한 퍼스트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럼 앞에서 이미 first를 먼저 계산했어야 되고 이 다시의 first는 플러스라는 것을 알아냈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다시의 follow에는 플러스가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다시에 대한 follow를 찾았죠. 아니, t에 대한 follow를 찾았더니 바로 요 놈으로 찾았고요. 자, 이거에 대한 first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시를 봤더니 이 다시는 empty string이 될 수 있다는 뉴럽을 한 심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얘가 empty string으로 가면 결국은 t 다음에 나타나는 심볼은 어디에 나타나요? 이 다시 다음에 나타나는 심볼하고 똑같아지죠. 그런데 아까 이미 이 다시는 이 다시 다음에 나타나는 심볼입니다. 그래서 t의 follow는 이 다시의 first도 되지만 이 다시의 follow도 되겠습니다. t의 follow를 찾았더니 지금 이 다시가 empty string으로 가니까 결국은 그 1번 생성규칙에서 2가 결국은 t로 가는 생성규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놈에서 보면 결국은 어떤 뜻이냐? 이 다시가 empty string으로 가니까 이 다시가 empty string으로 가면 결국은 요 놈은 2의 follow가 해당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2의 follow가 되니까 결국은 t에는 follow 2가 포함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달러 괄호 닫고가 다시 t에 될 테고요. 그래서 아까 구한 더하기에다가 달러 괄호 닫고니까 follow t에는 달러 괄호 닫고 플러스가 해당이 되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follow t-를 구해야 되고요. t-를 구해보면 달러 괄호 닫고 플러스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ollow t-는 달러 괄호 닫고 플러스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팔로우 F를 구해보면 팔로우 F에는 결국은 여기에서 계산한 것처럼 달러 괄호 닫고 플러스 곱하기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괄호 닫고하고 여기에서 곱하기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달러 괄호 닫고 플러스가 팔로우 F에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follow를 구해보면 follow 2는 달러 가로 닫고 2-는 달러 가로 닫고 t는 달러 가로 닫고 플러스 t-는 달러 가로 닫고 플러스 f는 달러 가로 닫고 플러스 곱하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도 잠깐 헷갈렸었는데 바로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따라가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들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팔로우 2에 대한 알고리즘을 구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